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주에서 이재민 3만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에 인터뷰 심사가 포함될 예정이어서 영주권 취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카 폐지 여부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80만 명 다카 수혜자가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새 얼굴로 참신하게 구성되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시 노인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인근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최소 5명이 숨지고 이재민 3만여 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텍사스주와 인근 루이지애나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주는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하비로 인한 폭우로 텍사스주 50개 카운티가 영향권에 있으며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으며 45만 명을 넘는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의 수재를 입은 50여 개 카운티에서 긴급 수색과 구조활동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군 3천 명이 급파됐으며 다른 주에서도 구조대를 보내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우로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하비가 해변에서 맴돌면서 텍사스 연안과 루이지애나 남서부에 15에서 25인치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라며 위협적인 폭우가 휴스턴 지역에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텍사스주에 인접한 루이지애나주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루이지애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난 27일부터 계속되는 허리케인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휴스턴 지역 등 피해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앞으로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에 대면 심사가 포함됩니다. 2018 회계년도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가 시행됩니다. 27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USCIS는 2018 회계년도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도 인터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적용 대상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예술특기자, OB자, 또 종교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취업 영주권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수속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심사도 까다로워져 그만큼 취업 영주권 취득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포함된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카터 랭스턴 USCIS 대변인은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점차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취업 비자뿐 아니라 다른 비자로도 인터뷰 의무화 규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카 폐지 여부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폐지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카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모든 혜택을 전면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존 다카 수혜자들도 갱신 마감일 후에는 취업 불가
상황에 놓이고 대거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전국 80만 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해지지만 이에 대비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5일까지 다카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이민을 지지하는 텍사스 등 전국 10개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5일까지 다카 폐지를 공언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행정부 관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이민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를 희생양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재임 탈락 최대를 기록하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얼굴로 참신하게 구성되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제18기 뉴욕 평통이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집행부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대폭 물갈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기 자문위원 171명 가운데 18기 진입에 실패한 자문위원은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7기 출범 당시 기존 위원 탈락률 33.3%보다도 10%포인트 늘어난 42.1%를 나타냈습니다. 기존 위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신규 자문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모두 87명이 임명되면서 전체 18기 자문위원단에서 신규 자문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6.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0대 미만 차세대 자문위원 수는 단 8명으로 나타나 17기 때 18%에 비해 4%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통사무처는 그동안 차세대 자문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와는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여성 자문위원 수는 17대와 비슷한 34명이 발탁됐습니다. 18기 뉴욕 평통은 현재 집행부 구성에 한창입니다. 모두 15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인 집행부는 회장 박동주를 위시해 수석 부회장 엄수음, 대표간사 김희경 등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노인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면 재산세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25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수혜 가능 소득을 기존 37,399달러에서 최대 58,399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SCHE 프로그램 확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에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SCHE는 65세 이상 주택 및 콘도, 코앞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이면 재산세의 50%, 5만에서 5만 999달러까지는 45%, 5만 1000에서 5만 1999달러까지는 40% 등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혜 자격은 최소 12개월간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법적 거주지여야 하고 이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무선통신 수수료 부과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911 응급 전화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무선통신기기 한 대당 매달 3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편 이날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물주에 대한 규제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조례에 대한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에 파타임 학생까지 포함시킬 것이 요구됐습니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불체자나 장애 학생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입니다. 25일 미셸 솔레게스 뉴욕주 하원 의원과 학생 권리 옹호단체인 코오 연맹은 엑셀시어 스칼라십의 신청 자격을 불법 체류나 장애 학생 등 파타임 수강이 많은 파타임 학생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며 수혜 혜택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우선적으로 연 가구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뉴욕 주립대, 뉴욕 시립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신입 및 재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 연간 최대 5,500달러의 수업료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타임 및 대학원생으로 수혜 자격이 제한돼 있어 가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대적으로 파타임 수강이 더 많은 불체자 및 장애 학생들은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어 연맹은 불체 학생들은 체류 신분 때문에 대부분의 장학금과 재정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풀타임 학생으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존 J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파타임으로만 등록할 수밖에 없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 엑셀시어 같은 프로그램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가구 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 혼잡세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우회하거나 아니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이비 웨프런 뉴욕주 하원 의원은 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교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교통 혼잡세 정책은 운전자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 혼잡세 정책은 MTA 전철 보수공사 비용 재원 마련을 위해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이스트 리버를 가로질러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퀸즈버러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 맨해튼 브릿지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등을 이용할 때 $2 75센트를 내야 합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맨해튼의 특정 지역에 진입한다고 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을 비롯 한국, 스웨덴, 중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 극심한 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혼잡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세수로는 대중교통 기반 및 서비스 확충, 재투자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뉴욕주에서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단독으로라도 시행하려던 식품 칼로리 표시제가 연기됐습니다. 뉴욕시는 연방식품의약국의 제안대로 내년 5월 전국적 실시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26일 뉴욕시 보건국은 시 모든 체인 레스토랑과 편의점,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겉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을 연방 차원 시행일인 2018년 5월 7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모든 식당과 식료품 매장 안에는 칼로리 하루 권장량은 2,000칼로리란 문구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당초 3개월간의 교육과 개몽 기간을 거쳐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및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또 단속에 적발되면 $200에서 $600의 위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FDA는 뉴욕시가 개별적으로 5월 이전에 이 규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연방법원에 제동을 걸었고 마침내 뉴욕시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규정은 전국 2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시 모든 체인 식품 소매 업체에 적용됩니다. 이미 식품들의 칼로리를 표시하고 있는 식당들은 계속해서 이를 준수할 수 있고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개몽 등은 진행할 수 있지만 벌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규정 대상은 미 전역에서 15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뉴욕시에서 해당 식품 소매 업체는 1,500여 개로 추산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헌금과 헌납을 강요한 후 이를 가로채는 이른바 블레싱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사는 종교 집단으로 가장한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헌납을 강요해 헌금이나 귀중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사기범들은 노인들에게 접근해 축복을 불러오는 가방인 이른바 블레싱백에 헌금과 보석을 헌납하게 한 뒤 가방을 뒤바꾸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노인들에게 블레싱백은 이틀 동안 열지 않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노인들을 현혹시킨 후 현금 가방을 가로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당국은 블레싱 스캠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헌납을 강요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즉시 알리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해 죽음을 예견하는 등의 언급을 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A 지역 주민들의 주택 소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 전문 웹사이트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미 전역 대도시 50곳에 거주하는 경제활동 인구인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당 주택 소유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LA 지역 주민들의 주택 소유율은 38%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이 주택을 구매하는 주요 소비층임에도 불구하고 LA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으로 구매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LA에 이어 샌디에고가 주택 소유율이 낮은 도시 2위를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도 주택 소유율이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트머스대 학부 정원이 10%에서 최대 25%까지 증원될 전망입니다. 다트머스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증원 방안의 장단점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학 내부에서는 대학의 전통을 역행하면서까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적자 해소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24일 오후 1시 50분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가 JFK 4번 터미널에서 14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출발 전 급유 연료 계기판 시그널에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는 승객 350여 명을 태운 채 게이트만 이동해 점검을 벌였지만 정비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25일 새벽 4시가 돼서야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출국 3시간 전 도착까지 총 17시간을 발이 묶였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는 2016년 195명이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2015년 177명보다 10.2%가 증가한 것이며 올해도 이미 68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약 자체만으로 숨지는 사람은 감소하는 반면 마약과 마약성 진통제 혼합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여름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29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퀸즈와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퀸즈 지역은 와이스턴, 머레이 힐, 말바, 린든 힐, 칼리지 포인트 등지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보건국은 야외 활동 등을 자제하고 방충제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가끔 햇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차차 맑아지는 날씨에 선선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이지만 햇살은 따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